자, 중1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2학기가 되겠고요. 미래엔 4단원 다양한 의사소통, 그 중에서 우리는 1단원 토의하기만 보도록 합니다. 자, 쭉쭉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기 쭉쭉 넘어가면 이제 토의하기 나오죠. 토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단어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토는 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뱉다. 우리가 토한다는 얘기하죠. 뱉다. 의는 의견. 그래서 의견을 말하는 것을 토의라고 하고, 이거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의는 언제 하냐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어떤 그 의견, 문제 해결 방안이 되겠죠. 문제 해결 방안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토의하기가 되는 거고, 자, 학습 목표,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갑니다. 쭉쭉 읽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훈민이네 반과 정우민의 반에서 겨울방학에 어떤 체험 활동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같은 주제로 대화하지만 그 모습은 다른데, 자, 아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훈민이네 반에서 겨울방학에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지금 반장인가요? 전시회에 가서 그림 보자. 다들 동의하지?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정우인의 밤, 너희들 생각은 어때? 자유롭게 말해봐. 생태공원에 가는 게 어때? 나는 찬성. 거기는 너무 멀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는. 자, 여기서 정우인의 반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죠. 요런 차이가 있다. 자, 패스. 자, 토의를 할 때에는 먼저 토의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정하면 됩니다.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먹고 나오던 용욱이와 친구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게 되었다. 쓰레기 양을 보고 놀란 용욱이와 친구들은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의 양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심각하더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고.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을 쓰레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해볼까? 자,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좋은 생각이야. 자, 그러면 토의하려는 까닭이 뭐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토의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토의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바로 필요성이죠. 필요성. 문제 해결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자 때문에 토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용욱이와 친구들은 무엇을 토의하려고 하는지 말해보자.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아래 내용이네요. 토의 준비하기. 먼저 토의 계획서, 토의 방식 정하기. 우리 5명의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저기서 원탁 토의. 말 그대로 원탁은 동그란 탁자죠. 여기 각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편한 상태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토의에서 맡을 역할 정하기. 사회자, 토의 참가자. 사회자는 용욱이. 의견 마련하기. 자료 조사에서 의견과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현재 상황과 문제점, 원인 등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의에서 지켜야 할 규칙, 이거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주제와 상관없는 말 하지 않기.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너무나 당연한 거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친구들이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하고 신문기사 통한 자료도 수집하고 인터넷 자료도 수집을 하고 뉴스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어요. 자, 그러면 토의에서 역할을 나누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원래 토의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나누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사가 필요한 까닭이 뭐냐? 당연히 자료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주장을 위한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토의하기. 실제적으로 토의를 시작하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토의 주제죠? 를 주제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의나 회의와 관련된 글 또는 문제를 풀 때에는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어떤 말과 어떻게 말하기 방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자가 처음에 이제 주제를 소개해주고 있고, 토의 주제를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토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순서 정했고, 그런 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의자한테, 그죠? 토론 아니죠? 토의자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의 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 받은 통계자에 따르면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죠. 이게 근거가 되는 거고,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한 사람이 매년 25에서 3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다고 하니 참으로 엄청난 양이죠. 자, 그래서 자료 출처가 영양사 선생님 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규빈님 고개를 끄덕이며, 자, 이런 걸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러지, 그치? 비언어적 표현. 이게 언어적 표현이 있고, 언어적 표현은 말로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준언어적 표현은 목소리 크기나 또는 어떤 그 억양, 이런 것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 반언어적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이나 표정 등이 되겠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1 나타나고 있네, 그치? 이때 문제 1이 아니고 이 규빈이가 말하는 문제 1이에요. 비용, 처리 비용. 땡땡 신문 기사에 따르면, 자, 근거 자료가 신문이네요.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kg당 9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 모두 증가하여 학교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죠. 처리 비용 부담. 저는 비용보다 환경오염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우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과 세균이 번식해서 학교 주변 환경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는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좀 중간 정리를 해주고 있죠. 문제와 그 원인. 이번에는 학교 급식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발생 현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이라고 잘못 발음했네요. 자, 여기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발생 원인입니다. 누가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손을 들며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이죠. 저는 영양사 선생님과 면담에서 학생들이 음식을 버리는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를 보여주시면서 현재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은 채소류고 육류는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이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편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나머지 음식물을 버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인 1. 자, 지혜 두 손을 양옆으로 벌리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지. 그럼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은 음식으로 식단을 짜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게 되거든요. 자, 지혜가 생각하는 원인이죠. 아니,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을 식단 짜면 당연히 버리게 되잖아. 좋아하는 걸 짜면 되잖아. 이런 얘기네요. 저는 배식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원인 3. 우리 학교는 현재 김치만 학생들이 직접 담는 자율배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찬은 나눠주는 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음식을 받으니 그만큼 남기거나 버리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겠죠. 배식할 때 김치만 자율배식이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배식을 받는 입장이니까 원하지 않는 음식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음식이 남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식습관, 식단, 배식 방식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중간 정리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결 방법. 저는 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자, 문제 해결 방안. 첫 번째 나왔죠? 급식에서 자신이 먹은 것과 먹지 않고 버린 것을 날마다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볼 수 있고 잘못된 점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형성되면 점차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 기대 효과가 되겠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연재 학생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발언 내용 정리. 학교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인터넷으로 땡땡 중학교 사례를 살펴봤는데 다른 학교 사례 자율 배식의 종류를 늘린 이후로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도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음식을 자율적으로 배식한다면 문제 해결 방안이 되겠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역시 여기 해결 방안 나타나 있어요. 자율 배식. 저도 연우 학생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 하지만 식단 전부를 자율 배식으로 한다면 음식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또한 학생들이 직접 뜨거운 음식을 담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되어 오히려 편식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규빈이가 지금 연우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어요. 동의하지만 1.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2. 사고가 나지 않을까? 3. 편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바로 수긍했어. 그렇다면 자율 배식의 종류는 지금보다 한두 가지 정도만 늘리고 나머지는 음식을 받을 때 자신이 먹을 만큼의 양을 요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우는 유빈이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지. 두 학생은 학교에서 자율 배식의 종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발언 내용 정리했죠?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자, 이번엔 지혜. 땡땡 뉴스에서 보니 공공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열어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 근거 자료. 우리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자, 해결 방안, 홍보 캠페인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규빈, 저는 학생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식단 공모전을 열었으면 합니다. 자, 역시 해결 방안. 학생들이 직접 식단을 구성해 보면 자, 근데 지혜가 지금 끼어들었어요.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짜나요? 규빈, 자, 요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중간에 끼어들기면 안 돼. 영양사 선생님처럼 식단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가정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 그리고 우리가 짠 식단이 실제로 급식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 방안과 그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식습관 일지 쓰기를,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 배식을 늘리거나 학교 행사, 식단 공모전을 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율 배식을 늘리는 것과 공모전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시 정리해 주죠. 요약 정리. 오늘 논의한 사항은 모두 정리하여 학생회 대의원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 토론이 아니죠. 토의 종료 선언 이렇게 했네요. 자, 이 토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현황이 있었죠? 우리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 문제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오염합니다. 그 원인으로 학생들이 육류 위주로 음식을 먹고 학생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구성된 식단이 있고요. 자율적이지 않은 배식 때문. 해결 방안은 식습관 일지를 작성, 자율 배식 종류를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열고 식단 공모전을 여는 것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토의에서 참가자들 활용한 자료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연재는 통계 자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가 있었어요. 출처는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었고 활용한 내용으로는 우리 학교 음식
급식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원인이 학생의 식습관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고요. 자, 규비는 신문기사를 활용했죠. 그래서 활용한 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급식 음식물 쓰레기로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했고, 자, 윤우는 인터넷을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땡땡 중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다른 중학교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자율배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했고, C는 뉴스를 근거로 삼아서 음식물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문제 해결의 사례로 들어 학교 차원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내용을 보고 토의에서 필요한 태도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자, 상대방 말을 좀 경청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지혜,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요게 이제 준언어적 표현이죠. 준언어적 표현 또는 반언어적 표현.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경청을 하고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과 또는 생각이 다를 때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던져야 되겠죠. 자, 두 학생 태도 가운데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지 말해보고, 뭐 뻔하죠. 예, 지혜죠, 지혜. 그치?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자,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토의할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말이 끝난 후에 예의를 지키며 말한다. 이게 중요하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 토의에서 나온 해결 방안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선택하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고, 예시 답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규빈이 해결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식단을 공개 모집하면 급식에 학생이 좋아하는 반찬이 많이 반영되어 남기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공감하는지, 왜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그리고 그 근거, 이유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토의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토의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무조건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장과 그 근거, 즉 합리성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협의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나왔죠? 토의의 표현 방법. 언어적 표현은 의미 있는 음성, 즉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요.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음성적 효과, 말의 속도, 크기, 침묵, 억양 등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말을 반언어적 표현, 뭐 이렇게는 말을 해요.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뭐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언어적 표현, 비아닐 비자를 썼죠. 그치? 즉, 언어가 아닌 표현이기 때문에, 뭐, 자세, 손짓,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다. 자, 토의할 때 필요한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열린 자세를 수용해야 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여기는 이제 모둠 활동이 되겠죠? 패스. 요거 하나 좀 정리를 해봅시다. 토의 방식이 있는데, 패널 토의. 패널은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패널로 뽑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 자, 심포지엄. 몇 명의 발표자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강연식으로 발표한 뒤 청중과 질의응답 토의를 벌이는 방식. 이게 심포지엄이고, 포럼. 어떤 주제에 관해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청중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한 다음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벌이는 방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포지엄과 포럼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심포지엄 내용과 포럼 내용을 바꾸거나 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심포지엄, 포럼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다시 심포지엄은 발표자가 여러 명이에요. 발표자가 여러 명이고 강연식으로 한 다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거고, 포럼은 뭐 전문가 한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견해를 이야기한 다음에 청중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차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원탁 토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동그란 탁자에서 서로 어떤 게 부담감 없이 또는 상하 뭐 이런 위계의 질서 없이 편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을 원탁 토의라고 한다. 그래서 4명에서 10명의 토의 참가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 원탁 토의입니다. 자, 아랫부분은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어디 보자. 네. 정리 점검 나와 있죠? 토의, 원탁 토의, 출처, 준언어적 표현 되어 있는데, 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를 토의라고 하고, 자, 4명에서 10명의 인원이 둘러앉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을 원탁 토의라고 하고, 언어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는 준언어적 표현, 사물이나 말 등이 생기거나 나온 근거는 출처라고 한다. 자, OX가 되겠죠? 토의 준비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하고. 토의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하면 안 되죠.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휘력 높이기 한번 볼까요? 현황, 현재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평, 그래서 현재 상황, 줄여서 현황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협력, 힘을 합친다 이런 뜻이 있죠. 힘을 합해 서로 돕는다. 다른 모둠에 협력 부탁했다. 방안, 자, 방안, 그 방법과 제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처리하거나 해결해 나갈 방법이나 계획,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발음이네요. 식단, 효과, 효과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여기가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 뒤에 된소리로 발음 안 합니다. 효과, 그래서 의견, 종류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1 토의하기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합니다.